오늘 수업하는 거 좀 상황을 볼 거고요. 맞죠? 오늘 4주차. 스마트폰 악성 코드 검사하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거라고요? 기본 앱? 거기 관리하는 거 있죠? 예. 그거로 잘 관리하세요?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관리하는 앱이 어떤 건지? 제 핸드폰은 저렴한 폰이라 없는 것 같아서. 스마트폰을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V3나 알약이나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카드나 이런 금융권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을 깔라 그래요, 자동으로. 그래서 깔리는 백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V3 모바일 플러스 2.0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이걸 쓰거든. 그래서 저는 V3를 써요. 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백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백신. 그럼 알약이 좋을지 V3가 좋을지는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V3가 더 유명하죠. V3가 유명하죠. V3 한번 설치해 보세요. 악성 코드 검사 및 정리를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V3 있잖아요. 알약 쓰시잖아. 근데 얼마나 얘를 관리합니까? 안 하시잖아. 깔긴 깔았는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V3나 알약을 이용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하세요. 정밀 검사를 하고 후에 설치된 앱을 삭제하셔도 돼요. 필요하면 그때 또 설치하는 거야. 근데 왜 제가 이러냐면 스마트폰에도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거를 모르죠, 여러분들이요. 스마트폰 악성 코드는요,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얘를 꺼놨어요. 핸드폰을 꺼놨는데도 작동이 돼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까지 작동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잖아. 목욕탕에 물속에는 안 갖고 들어가지만 화장실에 갖고 들어간단 말이야. 침실에도 갖고 들어가고 회의할 때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악성 코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카메라,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은 안 떠 있는데 카메라가 앞뒤로 돼 있잖아. 앞뒤로. 화장실에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그 카메라 앞뒤로 작동이 돼서 영상을 송출해 버린단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회의를 들어갔는데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의 아니게 내가 산업 스파이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검사하셔야 돼요. 정밀 검사를 하시고 나서 굳이 안 쓰실 거면 삭제하셔도 되지. 카톡은 매번 쓰셔야 되니까 필요할 때 설치하고 인증받고 또 삭제하고 이러기 힘드니까 계속 쓰시되 어쩌다 한번 쓰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쓰고 지우면 되지. 예. 그런 것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은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컴퓨터들인데 컴퓨터가 아무래도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컴퓨터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컴퓨터를 켜셔가지고 탐색기를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탐색기. 자, 윈도우 로고키 있죠? 로고키 플러스 알파벳 2. 뭐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탐색기 실행하기예요. 여러분 내 컴퓨터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합니까? 시작 눌러서 윈도우 7은 여기에 비디오 컴퓨터 이게 있잖아. 윈도우 10은 이게 없잖아요. 윈도우 10은 이 컴퓨터 아이콘이 없잖아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컴퓨터 아이콘이 있어요? 여긴 있죠.
여러분 사용하시는 윈도우 10에 컴퓨터 아이콘이 있냐고? 없잖아. 여러분 윈도우를 설치하면요 휴지통만 달랑 들어가요.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간에. 먼저 바탕화면 아이콘 꺼내는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 바탕화면에 컴퓨터 아이콘이 보이면 편리하죠. 당연히 편리하죠. 그렇죠?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다시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바탕화면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개인 설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제일 아래쪽에 개인 설정. 예, 눌러보세요. 적는 건 이따 적으셔도 돼.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바탕화면에 가서 제일 밑에 있는 개인 설정을 클릭한다. 윈도우 7인 경우에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얘를 누르는 거예요. 윈도우 7인 경우에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컴퓨터 문서 얘가 없었다고. 얘가 없었는데 요거를 다 체크하시면 얘를 체크하시면 여기 뜬다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는 항목 이게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게 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체크하세요. 굳이 네트워크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트워크 필요하시면 하시고. 그래서 내 컴퓨터가 보여야 요거 누르면 내 문서로 들어가는 거죠. 내 문서로 들어가는 거죠. 내 문서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거. 이게 보이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를 실행하고 나면 내 컴퓨터가 떴잖아요. 그렇죠? 얘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컴퓨터가 열리면 화면 아래쪽을 보실래요? 아래쪽? 여기 이렇게 컴퓨터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전 올려드린 거고 여러분 아래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하세요. 오른쪽 눌러 고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닫더라도 여기 컴퓨터 아이콘이 있거든. 작업 표시로 얘가 있으니까 바탕화면 컴퓨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작업 표시를 누르면 뜨거든.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내 컴퓨터 뜨잖아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실행하고 나서 필요 없으면 닫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엑셀 많이 쓰세요? 댁에서? 만약에 엑셀을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엑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작 눌러서 그 다음에 엑셀을 찾아서 그 다음에 걔를 실행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면 얘를 닫고 닫으면 또 다음에 또 찾아가고 또 실행해야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고정을 해버리는 거야. 작업 표시 고정을 해버리면 엑셀을 닫더라도 아이콘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면 클릭하면 바로 엑셀이 뜨지. 편리하지 않겠어요? 내 컴퓨터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컴퓨터를 실행을 했을 때 얘를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다음에 내가 필요 없어 닫을 때 또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하면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거고, 제거를 해놨으니까 고정이 가능한 거고, 위치는 바꾸면 되고 내가 원하는 데다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엑셀이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정을 해놨잖아. 자주 쓰는 거 그렇게. 예. 자,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방법 1.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뭐라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개인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하기. 아까 다시 보시면은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는 거 눌러서 여기 있는 거를 체크하시는 거죠. 어? 그거 설명드릴게요. 달라요. 윈도우 10은. 이제 그게 문제야. 똑같으면 괜찮은데 달라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에 들어가서 아이콘을 변경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윈도우 7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윈도우 7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중간에 낀 게 뭐냐면 거기는 테마 설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윈도우 10은 테마 설정에 들어가야 그 안에 얘가 있어.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 그 테마 설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윈도우 10은 요게 달라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돼요. 윈도우 7인 경우에는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컴퓨터, 그러니까 탐색기라고 하죠. 탐색기를 실행한 후에 작업 표시이라고 하죠. 작업 표시에 있는 아이콘에 가서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가지고 고정시키세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 작업 표시줄에 고정. 하면 항상 아이콘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작업 표시를 고정하면 되고. 근데 윈도우 10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윈도우 10은 옆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윈도우 10은요. 만약에 내가 탐색기를 실행한다 그러면 탐색기가 보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탐색기를 오른쪽 눌러서 작업 시작 메뉴에 고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작업 표시를 아까 우리 고정시켰잖아요.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시작 메뉴에 고정하면 뭐냐면 여기 뜬다는 얘기예요. 여기. 윈도우 7은 이렇게 뜨는데 윈도우 10은 옆으로 펼쳐진 메뉴판에 거기 뜬다고. 필요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메뉴에 고정이라고 하는 거. 고정. 윈도우 10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윈도우 7도 고정해 주시면 이렇게 고정으로 많이 쓰는 애들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시면 되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내 컴퓨터를 실행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로고키 뭔지 아시잖아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사이에 있는 로고키, 얘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누르면 바로 탐색기 뜨거든요. 요렇게 로고키 플러스 알파벳 E 그러면 탐색기가 바로 실행돼요. 이게 제일 빠르지. 시작 누르고 뭐 프로그램 찾고 하지 말고 바로 그냥 탐색기를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축키라고 하는 거예요. 단축키. 바로가기 키라 그래. 이거를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 이건 바로가기 메뉴. 우리가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기 이런 거, 이거를 바로가기 키라고 하지. 예전에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단축키라고 불렀다고. 단축키. 근데 명칭이 바뀌었어. 바로가기 키라는 거로. 하셨어요?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약간 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 자, 구성 가보세요. 구성. 폴더 및 검색 옵션. 제어판에도 있어요. 원래 제어판에도 있는데 내 탐색기를 실행하면 구성에 가면 이렇게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두 개 체크하세요. 윈도우 10은 얘가 여기 없습니다. 윈도우 10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흔적 보이기가 나와요. 흔적.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흔적이 여기 딱 떠. 뭐 했고.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뭐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거기를 보면 어제 했던 작업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민망한 거를 봤어. 동영상, 약간 얼레리 꼴레리한 영상을 봤는데 그게 보여. 뭐를 봤다는 게. 그게 보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체크 안 하면 돼. 윈도우 7은 여기에 없어요. 요 두 개는 윈도우 10에는 여기 있어요. 보기에. 윈도우 7의 탐색창이라고 하는 모든 폴더 표시, 폴더 확장하는 게 윈도우 10에는 보기를 누르면 맨 위에 4개가 있어요. 4개. 가용성 보여주기 하고 해가지고 여기 요 두 가지가 4가지로 늘어나서 보여요. 윈도우 10에는 요 두 가지 대신에 기존에 작업한 흔적을 보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전 그거를 해제해 놨어요. 어차피 제가 작업하는 건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쓰니까는. 원래 기본값은 그게 없는 애인데 이게 있어야 좀 편해. 자, 보기로 가볼게요. 보기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중간 정도 지나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을 거야. 아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얘를 빼주시라고. 이게 빼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건들지 마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댁에서는 기본값 복원을 한번 누르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우리가 별 느낌은 없어요. 별 느낌은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최근 위치 이런 게 있어. 최근 위치. 뭐 했는지 이런 거 흔적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뭐가 보이네. 어머. 뭔 영상을 이렇게 많이 받아 놓으셨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받아 놓으셨네. 김범수, 에일리 노래 이런 거를.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여드릴까요? 뭐뭐뭐.mp4 뭐뭐뭐.webm exe ini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확장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PPT 파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 PPT 가져와. 이거 뭐야?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 PPT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의 확장자예요. 아래 한글은 HWP, 엑셀은 XLSX.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사진 찍으면 확장자가 뭐가 돼요? JPG. 그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 확장자가 있단 말이에요. 확장자를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하나 잡들은 걸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확장자를 안 보여주는 거야. 기본값이. 왜? 그걸 보이면 헷갈린다. 초보자들이. 안 되지. 우리는 초보자를 벗어난 거야 이제는. 그래도 확장자를 꼭 보셔야 돼. 근데 이 확장자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뭐를 봐야 되냐면 요 끄트머리에 물음표 옆에 요렇게 창이 미리 보기 창이 있는지,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뭔지는 몰라도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잖아. 얘가 뭔지는 몰라도 여기 보이잖아. 그럼 얘를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재생이 되겠지. 이렇게 얘가 뭔지 몰라도 재생이 되겠지. 그러니까 곰플레어로 작성이 되든 뭐 곰플레어로 재생이 되든 뭐로 재생이 되든 간에 재생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걸 누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뭔지는 아는데 사실은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봐요. 오른쪽 미리 보기 창을 안 봐요. 왜냐면 뭔가를 클릭하면 밑에 뜨잖아. 화면 밑에 뜨잖아. 여기 안 떠요? 뜨죠? 그걸 이중으로 뭐하러 봐? 대신에 저는 이걸 봐요. 여기 들어가서 자세하게. 요 첫 번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타 옵션 해갖고 자세히 보면 얘 용량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용량.
용량. 이런 용량도 알 수 있잖아요. 용량. 그 용량을 보고 아 이거 불필요한 거네. 왜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C 드라이브가.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지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면 지워버려야지. 이런 거 다 지워버릴 거라고. 아니 다 지워. 이건 뭐야? 수료식인 건 냅두고, 이것도 냅두고, 몇 개는 좀 냅두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냅두고, 나머지 다 지워야지. 다 지우고 나서 사실은 휴지통도 비워야지. 그래야 이 컴퓨터 안에 저장 공간을 얼마큼 남아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저장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나마 강사 컴퓨터는 제가 제 하드를 가져와서 늘려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얘를 반반 나눠 쓰는 거거든요. 12평짜리 12평짜리 평수로 말하면. 근데 그거를 안방 건너방 둘 나눠놨다고, 두 집으로. 저는 이거를 한 집으로 쓰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도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하드를 가져와서 제 하드를 띄워가지고 선생님들 자료실로 쓰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있는 집은 한 200평대. 그럼 상관없잖아. 뭘 많이 넣어놔도 상관없잖아. 우리 집이 딱 5평짜리야. 근데 거기에다가 막 이것 살림 저것 살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삐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장 공간이 10%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되거든. 얘가 빨갛게 나올 때가 있어요. 빨갛게. 그러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유 공간이. 왜냐면 여유 공간 10%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하거든. 여러분도 집에 살림이 꽉 차면 어떻게 누워? 어디서 밥을 먹냐고.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0%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내문서에 가서 보고 얘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제본 여기 보니까 이런 거 팩스, 이거 뭐야, 뭐 선생님들 쓰시는 거니까 제가 못 건들겠지만 다운로드야 어차피. 여기 보면 꾸미기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아. 여기 유영주 선생님 자료가 여기 들어있네. 자료실로 넘기면 되잖아. 일로 다 넘기면 되지. 미리 볼 수가 없다고 나와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가지, 이런 여러가지. 제 걸 누가 다운로드 받아봤나봐요. 제거해버리고. 공간이 큰 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 다운로드 이런 것들. 바탕화면에도 뭐가 많으면 안 돼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여유 공간을 비워둬야지.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큰 아이콘. 어떨 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들,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작게 보는 것보다 좀 큼지막하게 봐야 보기 좋지 않아요?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때는. 그런데 이런 파일을 볼 때 얘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냐고. 그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자세하게 좀 봐야지. 자세하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봐야지.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림 등은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목록을 좀 보면서 용량 자세히 하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파일명,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 그 다음에 확장자명, 그 다음에 이제 용량, 또 생산 날짜, 제작 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리드 딜리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다가 그리드 컴퓨터,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원을 총동원시켜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신경망 서비스를 해. 인공지능 뭐 이런 거를 의미가 너무 좋아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일을 안 하잖아요. 놀고 있잖아. 그럼 이 시간에 이 컴퓨터를 재능 기부하자 이거야. 어딘가에 어디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그 컴퓨터 하나 갖고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데 이렇게 노는 컴퓨터 뭐해? 재능 기부하는 거야.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계산해서 보내주는 거야. 뭔가를 내가 조금씩 만져가지고 작업을 한 후에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시일반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수많은 컴퓨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되면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원래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공유 사이트 있죠. 공유 사이트, 인터넷상에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소리바다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면 소리바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노래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있잖아. 그 회원들 컴퓨터에 그 노래를 가져오는 거야. 그럼 퍼즐 맞추듯이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래를 누군가가 검색을 했더니 그 노래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내 거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의 걸 가져올 땐 좋았는데 내 걸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내 컴퓨터 건들잖아요. 이때 다른 거를 가져가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나는 바빠 지금 일을 하는 게 많아. 근데 내 거를 누가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느려지는 거지. 내가 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안 놀아. 지금 바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리드 기능 때문에 내가 느려지는 거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드 시스템들을 제거하게끔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22번에 그리드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얘를 하나 설치해서 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애예요. 얘를 클릭해서 그냥 실행만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 안에 그리드 작업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드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걔를 제거하는 창이 떠요. 요거 하나 해놓으시면 돼. 요런 것도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업데이트를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 이대로야, 그냥 이대로. 저도 이거 써요. 이거 쓰거든. 얘는 사용법이 뭐냐면, 아까 그 바탕화면에 제가 하나 다운로드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받아놨잖아요. 그럼 얘를 바탕화면에 넣어놓으셔도 돼. 바탕화면에 넣어놓으시면 어디 갔어? 바탕화면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컴퓨터 키면 얘를 한번 실행하자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닫아도 돼요. 프로를 종료한 게 아니라 닫은 거잖아, 창만. 그럼 밑에 컴퓨터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작동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호출하면 열려요. 여러분 댁에서 이거 한 번만 실행해 보세요. 특히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 많이 그런 거 하시는 사이트들 있단 말이야. 뭐 회원 가입해서 뭐 영화 하나에 200원, 300원에 다운로드 받고 하는 거. 그런 데는 100% 그리드 프로그램 돌아가요. 그런데 이 그리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컴퓨터가 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때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을 내는 거야. 그게 그 서버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회원들에 있는 건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를 할 때 내 거를 건들잖아. 내 거를. 그거 싫다 이거지. 남의 거를 가져오든 말든은 나중 문제더라도 내 거를 건들잖아. 그래서 내 컴퓨터가 느려지잖아. 통신이 느려지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다운로더라고 해. 다운로더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은 물어요. 저작권 동의하겠느냐 뭐 어쩌고 동의하겠느냐. 그때 동의를 해야만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 안에 얘가 같이 껴들어가거든. 그리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동의해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오케이 하고 넘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했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여기서 제거해 버리겠다. 한 번씩 뭐 누르시면 돼. 예? 예.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얘는 그리드 기능만 제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바이러스나 이런 건 아니고. NAT 서비스. 예, 맞아요. 그게 그리드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예요.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 수동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설치를 해야만이, 얘를 설치해야만이 여기 있는 노래, 음악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내가 뭐 돈을 10,00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설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제 자료실에 있는 건 클릭하면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광고를 실을 수가 있어도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건데 요거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이제 동의합니다 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업다운로드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동의하는 것도 없네요. 동의하는 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 설치되는 프로그램 중에 딜리버리가 돌아간다니까. 여기에 지금 설치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설치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이 안에는 딜리버리가 돌아간다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자, 걸렸잖아. 하나 나왔네. 대본에 떴잖아. 그리드 걸렸잖아. 여기 제거하면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된 거라고. 다운로드는 돼요. 영화는 다운로드 받는데 내 거를 못 가져가게 막는 거지. 이제 그거만, 그 기능만 제거한 거지. 딜리버리만, 그리드만 제거한 거지. 그럼 이제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설치된 것 중에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 목록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요거 미투디스크라고 하는 게 다운로드고, NAT 서비스라고 하는 얘가 딜리버리예요. 얘가 실행이 된 거거든. 실행이 됐는데 얘가 아까 우리 그 그리드 프로그램 제거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가 제거를 시켰어 이제는. 그런데 얘는 보세요. 얘 걸려 있잖아. 또 하나.
이거. 그럼 얘도 제거해야지. 제거됐죠, 그렇죠? 그게 여기 있는 거 뭐가 제거된 걸 거야. 자, 얘를 한번 볼까요? 뭐 하나 제거됐죠? NAT.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한 거고, 처음에 제거한 거는 메모리 상주된 거를 제거한 거고. 그러면 제 거가 갖고 있는 제 자료는 서비스 해주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다운로더가 매번 업데이트가 들어가요. 그럼 또 설치해야 돼. 기존 거 제거하고. 설치할 때 이게 또 걸려 들어가잖아.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저는 매번 막잖아. 알아서. 이거 이제 제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사용하니까 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광고창도 막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없앴고. 그리던 그 그리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거 아까 아까 어디 갔어? 바탕화면에 제가 넣어놨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씩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거 얘를 제거하는 프로그램.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악용한다 그랬잖아요. 걔를 제거해주는 프로그램. 얘를 한 번만 실행해 놓으면은 내 컴퓨터 항상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웹상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을 때 내가 남의 거를 받아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 거를 건드리는 게 싫은 거지. 예. 이게 제거된다고 해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운로드는 돼요. 터치를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지. 근데 그 딜리버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상주가 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만 설치해 놓으시면 되고, 얘를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놔도 되지. 시작 프로그램 폴더. 아니면 그냥 바탕화면 하나 넣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실행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여기 보세요. 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폴더 이런 거 있죠? 내 문서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들은 앞에 있잖아. 그렇지 않은 또 다른 폴더들 있죠? 쉽게 말하면 제 USB 메모리 폴더 안에 요 안에 제가 녹화를 한단 말이야. 강의 녹화한단 말이야. 이 폴더를 자주 써요, 저는요. 그 중에 요거 4분기 폴더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다 만들어 놨어. 이거 누르면 바로 글로 열려. 자주 쓰는 폴더. 우리 즐겨찾기 하잖아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 폴더를 여기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 즐겨찾기에다가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컴퓨터에 가서 D 드라이브를 가야 되는데 클릭하면 D 드라이브 바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폴더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폴더를 요 즐겨찾기라는 데가 보일 거예요. 여기다 쓱 갖다 놔 이렇게. 그럼 여기 생겼잖아. 이렇게 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얘만 누르면 알아서 그 폴더로 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필요 없으면 옮기는 거에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오른쪽으로 삭제하면 돼. 제거하면 된다고. 원래 폴더는 그대로 있는데 즐겨찾기 한 것만 제거하는 거니까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 자주 하시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즘 엑셀로 뭐 작업 공부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USB 메모리 폴더가 있잖아. 거기다 데이터를 넣고 연속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USB 메모리 폴더를
여기다가 쓱 갖다 놓는 거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 생기거든. 그럼 누를 때마다 걔가 열리잖아. 이렇게. 매번 내 컴퓨터 가서 내 컴퓨터 시작 눌러서 내 컴퓨터 찾아가지고 어차피 내 컴퓨터는 아까 로고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딱 실행하고 올라가 보면 딱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로 열리지. 그렇지. 필요 없으면 제거하면 되고. 그렇게 쓰는 방법이 바로 폴더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예.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이정민 훈장 녹화 공간 이렇게 이름을 길게 써도 되고, 아니면 또 이름 바꾸기 눌러서 뭐 원래대로 짧게 줄여놓고 써도 되고, 여러 보시기 좋게끔 언제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내 문서를 자주 다녀. 그럼 내 문서는 여기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지. 뭐 내 문서라고 있잖아요. 열리는데 그러니까 내 문서를 여기다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내 문서 안에 내가 요즘 공부하는 폴더가 있단 말이야. 요 폴더가 있단 말이야. 이 폴더를 여기다 쓱 갖다 놓는 거지. 그러면 언제라도 요 폴더를 클릭하면 순간 글로 다 간단 말이야. 이렇게 편하게. 필요 없으면 제거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웹 호스팅, 웹 하는 데죠. 웹 다운로드 하는데, 웹상에서 다운로드 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렇죠?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내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송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거죠. 원래는 내가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면 그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 그 서버에 없으니까 서버에 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 컴퓨터에서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얘를 조립해서 맞추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그리드 시스템인데, 일단은 내 거를 건드니까 또 더 나가서 내 시스템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래서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발생하는 경우에 제거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죠. 제거도 해야 한다라고 쓰면 되겠네. 예. 이때 어떤 거를 사용한다? 그리드 제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게 그거예요. 그리드 제거 프로그램,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요거 그리드 스위치. 한 번만 실행해 놓으세요. 그냥 한 번만 실행해 놓으시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닫으세요. 종료만 하지 마시고. 저 아래에 있는 종료를 누르면 아예 메모리에서 나가는 거고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런 이제 메모리 상대 프로그램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딱 제거 화면이 뜨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니까 걱정 없이 쓰셔도 돼요. 네. 그리드 제거 프로그램은 메모리 상주란 말이 뭐예요?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있다는 얘기죠. 부팅 후에 한 번만 실행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폴더 만들고 폴더명 변경하고 이런 건 여러분 다 하시지 않나요? 얘는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 과거에는요 이렇게 실제로 이 안에 다운로드란 폴더가 따로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다 있어요. 폴더가. 제 이름은 401 튜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폴더 안에 가면 이렇게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검색하는 거 뭐 내 문서, 내 비디오, 사진, 음악, 뭐 다운로드 링크 그다음에 바탕화면 아까 봤던 즐겨찾기 해놓은 거 이런 거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거를 요 다운로드가 아까 거기에요. 요 다운로드가 거기라고. 근데 여러분 다운로드 찾아가려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가세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사용자 계정으로 가서 401 아까 유저라고 했나? 여기 이름이 다르다. 여기 아까 일로 가면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일로 가야만이 보이는 거야.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 위에 다운로드 폴더를 누르시면 즐겨찾기 해놨으니까 바로 보이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고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생기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얘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겠지? 얘 찾아가려면 이런 건 미리 윈도우상에 세팅돼 있어요. 윈도우가 세팅돼 있어요. 편리하게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폴더 만드는 거는 폴더가 뭔지는 의미를 아시죠? 그렇죠?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가 있을 수가 있고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폴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장 공간이에요. 논리적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되죠. 제 주머니 있어요. 여기 주머니. 그래서 볼펜 꽂아놨거든. 이게 폴더야. 안경 케이스, 안경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 우리 핸드백, 가방, 물병. 이 뚜껑을 열면 뭔가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폴더라고 부르는 거죠. 폴더 하니까 예전에 핸드폰 중에 폴더폰 있잖아. 접는 거. 그 접히는 게 폴더가 아니라 요거 있잖아요. 출석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접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걸 폴더라 그래요. 이걸 폴더라고 한다고. 그럼 뭐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죠. 접는 것도 폴더지. 접어서 보관하니까 펼쳐놓으면 안 되잖아. 오므라뜨려 놔야 되니까. 그래서 폴더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폴더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금방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뭐 바탕화면에 만들든 어디다 만들든 간에 자기 저장 공간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새 폴더 아니에요? 이 새 폴더는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알툴 중에 알집 있잖아. 알집 압축하는 거. 얘를 깔았을 때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새로 만들기 폴더 얘입니다. 그럼 새 폴더라고 떠요. 새 폴더. 이렇게 새 폴더라고 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폴더 이름을 고쳐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 버튼으로 사나운 새 폴더 요거. 양지리가 뭐지? 양지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논병아리는 알겠는데 해오라기, 직박구리, 종다리, 발구지
까치. 얘들이 새 이름이야, 새 이름. 그래서 새 폴더잖아, 새 폴더. 아시겠어요, 새 폴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폴더 만드는 기능이고, 이거는 알집, 알 모양. 그래서 새 이름이 나온 거야. 아, 예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한글 2010 이전에 한글 2007, 한글 2005, 한글 2004, 뭐 옛날 한글 3.0 이런 데는 저장 명령을 가잖아요. 저장 명령을 가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아니라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돼 있었거든. 옛날 버전에서. 그러니까 걔를 클릭하고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해? 비둘기.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다고. 그게 예전에 최불암 시리즈에 나왔던 거지. 예. 웃기는 이야기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고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영고, 삼식이 이렇게 이름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폴더가 있어. 요거 만드는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쳐주면 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폴더는 폴더끼리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까치, 논병아리 그 못 알아듣잖아. 예를 들어 까치에 관한 정보를 담은 거는 몰라. 뻐꾸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폴더라면 몰랐는데,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나온 폴더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클릭, 선택된 상태에서는 클릭, 더블 클릭이 아니라 선택하고 클릭하고 나서 다시 클릭, 이름 바꿔주면 되지. 2019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아, 이건 2019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폴더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삭제는 어떻게 해요? 삭제. 오른쪽으로 삭제하면 되지. 아니면 뭐든지 딜리트 키 누르면 되잖아요. 딜리트 누르면 휴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럼 버리고, 그러면 아까 있었던 바탕화면에 있었던 이거 얘를 휴지통으로 끌고 가도 지워지잖아. 휴통에는 뭔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지저분한 게. 그럼 어떻게 될까? 휴통을 비워야지. 그래야 불필요한 게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USB 메모리 혹시 가져오셨어요? USB를 가져오셨으면 한번 꽂아보세요. 제가 사용법을 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예. 자, 볼게요. 특히 이렇게 드라이브가 보일 때는 자세히 보는 것도 좋지만 나란히 보기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색이 보이면서 저장 공간이 보여요. 얘는 안에 비어있네요. 얘는 조금밖에 안 남았죠? 얘도 지금 저장 공간은 많이 남아있고, 얘는 한 중간 정도 쓴 것 같고, USB 메모리를 제가 꽂았는데, 이 USB 메모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는 USB 메모리 지금 꽂아 보셨어요? 예.
얘를 자세히 보기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내용 보기도 있어요. 내용 보기. 내용 보기. 이걸 전 잘 쓰는 거든요. 내용 보기. 이건 드라이브일 때는 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얘는 NTFS라고 돼 있고 얘는 EXFAT라고 돼 있고 NTFS라고 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내용을 클릭해 보세요. 내용. FAT 32라고 돼 있죠. 예.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메모리를 포맷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장 하드나 메모리를 포맷하는 방법이 있는데 압축하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릴 테고요. 외부 보조 메모리라고 하죠. 보조 기억 장치. 그러니까는 뭐 하드 디스크이던 또는 뭐 외장 하드던 아니면 뭐 USB 메모리라든지 USB 메모리 스틱이라고 해요. 본래는 USB 메모리.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SSD 장치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장치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맷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포맷을 하셔야 돼요. 근데 포맷 전에 파티션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USB 메모리를 샀어요. 그냥 꽂으면 돼. 왜? 파티션도 돼 있고 포맷도 되어 있어. 외장 하드를 샀어. 외장 하드를 사면 그렇게 되어 있어. 파티션도 되어 있고 포맷도 되어 있어. 근데 일반적인 하드 디스크인 경우에 용산에 나가서 하드를 하나 샀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컴퓨터에 꽂으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파티션 작업을 해야 되고 포맷 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포맷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생산 단계에서 작업이 완료되어 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파티션을 나누고 싶거나 파티션을 조절하고 싶거나 포맷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수작업을 해야죠. 뭐 천성 파티션을 조절하고 싶거나 포맷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티션은 조절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파티션은 제가 손 안 댈라 그래요. 예. 파티션을 건들면 그 안에 데이터가 다 통째로 사라져요. 이건 위험한 작업이고 포맷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포맷 작업. 아까 제가 잠깐 보일 때 NTFS니 EXFAT니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NTFS니 또는 EXFAT니 또는 FAT 32라든지 이런 방법 예. 예. 등 파일 시스템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파일 시스템이 뭐냐 이거죠. 파일 시스템은 보조 기억 장치를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자료를 저장하면 USB 메모리에 저장하던 뭐 하드에다 저장하던 외장하드에 저장하던 간에 어딘가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장하면 그게 어디에 처박힌 줄 알아야 꺼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 찾으려면 잘 찾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찾고자 하는 책이 안 보이면 검색대가 있더라고. 그럼 거기에서 책 제목을 써주면 뭐 어느 칸 어디에 책이 있다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럼 거기 가서 찾으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어느 공간에 있으면 있다라는데 그 공간을 못 찾을 때가 있다. 근데 직원을 불러야 돼. 저 잠깐만요 매니저님, 제가 이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23회 어디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네요. 옆에 이렇게 책꽂이가 아니라 아래 매장에 이렇게 매대에다 놨대. 여기 있네요 하고 찾기도 하지. 그러면 파일 또는 폴더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참고서를 사고 싶어, 영어 사전을 사고 싶어.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그 영어 사전이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사전 코너에 가서 파는 건지 어디서 알아야 사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많은 폴더들이 보이잖아요.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쫙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원래 어딘가 처박혀 있어. 여기저기 막 처박혀 있다고. 그런데 내가 뭐를 알고 싶은 거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느 폴더에 여기 있네요 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라고. 근데 우리 서점에 가면 책들이 비슷한 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그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 국어책은 예를 들어서 엑셀책은 왼쪽 처박혀 있고 파워포인트 오른쪽에 처박혀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란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것, 이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게 파일 시스템이라고. 근데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들 때 처음으로 FAT 방식을 채택을 했어. 그럼 FAT는 뭐냐면 파일 allocation 테이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파일 allocation 테이블이에요. 이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느리다. 그래서 좀 더 빠른 FAT 32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NTFS라는 방식을 최종으로 채택을 한 거죠.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그래서 NTF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NT가 뭔지는 알아야잖아. NT. 이게 서버용 윈도우예요. 윈도우가,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윈도우라고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윈도우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데는 서비스를 해주죠. 거기 있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네이버나 구글은요 서버용 윈도우 NT를 쓰진 않아요. 리눅스를 씁니다. 근데 MS사 서버들은 NT를 써요. 자기들이 만든 서버용 윈도우를 따로 쓰는 거죠. 보편적으로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지만
MS는 NT를 사용해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NT는 되게 빨라야 돼요.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형이기 때문에 되게 빨라야 돼요. 우리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저만 요구한 거 찾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접속한 거를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팔방미인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빨라야 되잖아. 프로그램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NT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하는 그 EX FAT 방식이 어디 갔어? 추가됐어요.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FAT는 지금 안 써요. ATP32를 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NTFS를 쓰고요. 자, 얘는 4GB까지만 사용돼요. 뭐냐? 4GB가 넘는 파일을 복사할 수 없어요. 내 건 16기가인데? 내 건 16기가인데 4기가 거를 복사를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간은 많이 있는데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FAT32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 용량 제한 없이 복사가 가능한 거죠. NTFS로 포맷을 해야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2기가야. 그러면 이 FAT32로 하던 어차피 2기가니까 4기가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용량이 없어서. 근데 NTFS가 빨라요. FAT32로 되어 있는 거 쓰지 마시고 NTFS로 바꿔서 쓰셔야 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디지털 TV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NTFS 같은 경우에는 PC, 디지털 TV에는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에서는 사용 불가. 그 다음에 아까 그 EXFAT 같은 경우에는 용량 제한 없이 복사가 가능한 거고요. 얘는 이제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가능. 그런데 이제 디지털 TV 에서는 사용 불가. 약간 다르더라고. 어떻게 쓰시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그냥 PC 전용 USB 메모리 쓰는 게 있거든요. 요 뒤에 스마트폰에 보면 핸드폰도 연결을 쓸 수 있는 그런들 있잖아요. 핸드폰도 사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는 NTFS로 포맷하면 안 돼. 그럼 스마트폰 못 써. 요렇게 PC도 사용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이런 USB 메모리는 NTFS로 포맷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안 되니까 꽝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FAT로 포맷하면 돼. EXFAT. 그럼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PC도 사용하고. 그런데 여기다 영화를 담아가지고 요 디지털 TV에다 꽂으면 영화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 TV에서 저희 집 디지털 TV는
EXFAT라는 이 방식이 채택되기 전에 나온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 TV는 모르겠어. 디지털 TV는 인식이 될지 안 될지. 되면 좋은 거지. 그럼 EXFAT가 만능이죠. EXFAT가 만능이야. 그런데 이제 그 맥켄토시에서는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맥을 안 쓰니까. 여러분이 이제 용도에 맞춰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포맷을 하면 내용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얘를 포맷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큰일 나지. 이거 다 지워져. 안 돼.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오른쪽 눌러서 포맷하면, 근데 얘 지금 스마트폰에서 안 쓰는 애거든? PC 전용으로 쓰는 애야. 그럼 포맷을 NTFS로 포맷을 해야지. 얘는 EXFAT는 있죠? FAT32는 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누르면 내용이 다 지워진다고 경고장 떴고요. 쫙 포맷이 되고 나면 왜? 깨졌다. 안 나타났죠. 그렇죠? 버려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잘못하면 버려야 돼. 못 쓰면 버리는 거야. 어이씨, 난리 났다. 난리 났다네. 다시. 됐다. 그러니까 EXFAT는 포맷이 됐는데 NTFS는 포맷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얘는 포맷하면 안 되죠?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안 되고, 얘는 뭐 들어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얘들은 스마트폰에 쓰는 게 아니라 PC 전용으로 쓰려고 제가 폼 장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USB 메모리가 스마트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OTG 젠더가 연결되어 있으면 EXFAT를 포맷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카페나 블로그에 가면 어디로 링크를 연결해서 가보세요 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막 들어가세요? 스마트폰에 카톡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카톡에다 자료를 보내요. 영상을 보세요 라고 보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터치를 하면 영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를 다운로드 받으래. 그러면 취소를 누르죠. 그리고 답변을 잘 봤습니다 하고 답변을 보내고 삭제해버려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거를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를 또 보내주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멋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든 거를 누가 보내오면 그게 떠돌다가 그게 아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야. 또 자기는 또 멋있는 영상을 봤으니까. 근데 그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거를 클릭해갖고 터치해갖고 이상한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때 혹시 그런 문자 받으셨어요? 저 결혼해요. 이름이 누구지? 궁금하니까 눌러보잖아. 뭐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것만 나오고 아무런 말도 없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잘못 왔나 보다. 근데 악성 코드가 들어왔지. 우리 아이 돌이에요. 그 네 새끼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저 결혼해요 그러면 제 후배겠지. 제 선배가 야 이정민아 나 결혼한다 이러진 않겠지.
선생님 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누군지는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저 아무개예요. 선생님 저 이번에 결혼합니다. 와주실래요? 신랑 누구 신부 누구 뭐 이거 알려주잖아. 자세한 위치 뭐 어디 청기와 예식장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지. 저 결혼해요. 그 새끼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걸 눌러봐. 엉뚱한 사이트로 가는 거지. 저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게 www.youtube.com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유튜브잖아. 유튜브. 신뢰하니까 클릭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클릭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제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의요함이라고 써 있잖아. 제 홈페이지 자체가 주의요함이라고 떠요. 그렇죠? 왜냐면 제 홈페이지는 뒤에 가도 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 웹 주소를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왜 이드만 나와 자꾸만? 함부로 클릭하면 3대가 망하죠? 위험하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클릭하는데 블로그.naver.com 슬래시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아이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네이버 블로그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이건 알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 블로그 이 주소들이요 굉장히 짧게 나와요. 제 홈페이지도 요거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여기 JMP라고 사이트 몸에 보면 에버노트 옆에 JMP라고 있는데 얘는 길다란 주소를 짧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 공부방이 이게 길어요. 그렇죠? 되게 길잖아. 이거 되게 길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자 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요런 주소를 줄여주는 사이트에 가서 어디 있더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로그인 안 하고 할 수 있으려나? 로그인 해야겠다. 정민리 자 로고 뭐뭐 PI 맞는데 이 사이트가 정민리 이 하나가 틀려 빠졌다. 아니래. 잠깐만요. 누가 이기나 해봐야지. 들어갔다. 자, 그동안 제가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여기요. 링크를 해놨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긴 거 짧아졌대. 이렇게 짧아졌대. 요 주소가 짧아진 거죠. 지금요. 네, 짧아진 거야. 요 앞에 비트리 bit.ly 이 주소가 이렇게 짧아진 거라고. 그럼 이 주소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써볼게요. 길게 주소로 바뀌죠. 원래대로요.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주소를 짧게 서비스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요. 주소를 짧게 만드는 거. 일단은 빠져나올까요? 뭐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소를 축약시켜서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는 host.new21.net는 알 수 있잖아. 아까 블로그다 뭐가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문조사 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우리 만족도 조사. 그거를 핸드폰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문자가 갔어. 여기 어느 여성 발전소입니다. 설문 만족도 조사를 시작합니다. 눌러주세요. 근데 엉망이었어요. 결과는 뭐냐? 안 눌러. 위험하니까 안 누르는 거야. 얘를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아. 발전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축약시켜서 문자를 보내니까 축약시켜서 보내잖아요. 문자가 길어지면 요금이 올라가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겁이 나니까 안 누른 거야. 그냥 옛날처럼 컴퓨터로 PC로 설문조사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 한 번으로 족하고 안 했어요. 두 번 다시. 자, 그런데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얘는 이제 로그아웃을 할 거고요. 돈 내래. 저는 왜 주의 요망이냐 이거야. 제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가 HTTP가 있고요. HTTPS가 있어요. 네이버 가보실래요? 네이버? 네이버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이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com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S. 다음도 그래요. 다음도 가보면 이 복사해서 갖다 붙여볼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없다는 거죠. 없잖아. 구글도 있어요. 구글도 S가 들어가요. 근데 우린 상관없이 그냥 요것만 쓰면 되지. 네이버니. 그럼 S는 뭐냐?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전, 세이프. 그럼 왜 선생님은 S가 안 들어가나요? 저는 인증을 안 받아. 이거 인증을 받아야 돼요. 뒤에 S자 들어가게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인증업체에다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럼 인증을 받으려면 저만은 이러면 안 되고 원래 제 홈페이지 서버는 new21.com이라는 원래 서버가 있어요. 얘가 제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자체가 S자가 안 붙어 있어. 집주인 자체가 S자가 안 붙어 있어 가지고 저는 S자를 못 받아요. 이렇게 더블 실제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 인증을 돈을 더 내고 받든지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안 해주는 거야. 집주인이 안 해주는 거야. 집주인 자체도 S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S자가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인증을 했다는 거잖아. 안전하다는 이유. 안전 점검을 받은 거지.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축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지나갈 때 겁이 나는데 여기는 위험합니다. 뭐 딴 길로 가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굳이 지나가면 위험하잖아. 그럼 인증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으면 보통 억 단위로 들어가요. 근데 제 개인 홈페이지가 뭐 억 단위로 들여서 인증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몰라. 제가 여기다가 강사가 여기다 회원가입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 공부방에 오시면 로그인하는 거 없잖아. 이 로그인은 저만 글 쓰려고 로그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원가입 해봤자 글도 못 써요. 요거는 메시지가 떠있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고 로그인하는 건 저만 글 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걸 보시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보게끔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 까먹어, 패스워드 까먹어, 연락이 또 와. 선생님 아이디 까먹었는데요. 회원가입 또 하세요. 회원가입 100번 1000번 해도 돼. 그럼 그 사람들의 정보가 남아있으면 그 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것도 힘들어. 개인정보를 제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그인을 1년 동안 안 한 사람은 또 없애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마저 하려면 제가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아예 회원 가입 없이 하라. 그 회원 가입을 해봤자 여기 있는 거 보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리 회원 가입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로 그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HTTPS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으니까 여기 뭔가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인이 회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어딘가에 얘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툴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데는 신용카드 계좌번호 입력해가지고 그 카드번호 입력해서 물건을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남들한테 노출이 안 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인증이 돼야 돼. 그래 쇼핑몰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 11번가나 뭐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그런데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안 받으면 위험하지. 어디는 되게 싸게 판대 물건을.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내가 결제를 하고 현금만 송금하래 또 카드는 안 된대. 그럼 송금을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보내면 과연 물건이 올까? 카드 결제 안 되는 쇼핑몰이 의미가 있냐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후기는 재밌어. 너무 싸고 너무 좋아요. 그건 조작하기 나름이잖아. 후기는. 그래서 그 후기 보고 제가 어느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서 물건을 몇 번 사봤어요. 대부분 다 중국산이 오는데 싸게 산 게 아니라 아주 싸구려를 샀어. 아주 싸구려를 샀어. 진짜 유치원 애들 보고 야 이거 가지고 소꿉장난할래? 그래도 에이 싫어 싫어 아저씨 싫어요 할 것 같은 그런 물건이 오더라고. 야, 근데 막 유튜브 어디야 저기 페이스북에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물건을 주문은 빨리 오면 누가 잡아가? 9월 1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 우체국으로 와. 우편물로 와. 그러니까 중국에서 누가 우체국까지 걸어가는 것 같아. 짐을 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라 화물로 와. 배로 와요. 배로 와야 싸잖아. 그렇지?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려야만 되냐고. 9월 달에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오고 이래야 되냐고. 지금 내일이 11월 달인데. 그리고 이제 또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했대. 근데 이제 발송을 오늘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도착 예정 날짜가 있잖아. 11월 20일 뭐 이렇게. 오늘 이제 지난달에 주문했는데 이제 오늘 발송이 떴다고 왔는데 도착 예정일은 한 20일 후에 온대. 그래서 이걸 내가 취소가 안 돼. 발송일이 찍히면 또 취소가 안 된대. 그래서 이걸 말아야 되나. 그동안 이사 가면 어떻게 해? 아이고 웃겨가지고 참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런 거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피싱 사이트라고 아시죠? 피싱, 프라이빗 피싱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국민은행이 아니야. 사이트가 그게 아니야. 근데 똑같이 보여. 국민은행처럼. 자,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여드릴게요. 이건 네이버고요. 이거는 다음인데 제가 국민은행으로 가볼게요. kbstar.com. 이게 국민은행 홈페이지인데 여기 녹색으로 뜨죠. 주소가요. 주소가 녹색으로 뜨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금융 업무 하시는 분들 이게 인증을 받아야 돼. 요거 S로 시작돼 있잖아. S로 돼 있지만 색깔이 또 이렇잖아. 금융정보 또 인증을 또 받아야 돼. 이 사람도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니까 뭐 몇십억 들어도 인증을 받더라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숙박 앱 이런 거 있잖아. 숙박. 우리나라 숙박 앱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했었어. 근데 인증이라는 게 평생 인증이 아닙니다. 2년,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인증을 받을 때 여기 회원 가입을 했잖아. 그러면 그 회원 가입된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서버에. 그러면 이제 인증하는 회사들 안에는 해커들도 다 있거든. 그 사람이 테스트를 해. 빼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치, 처음에 못 뺀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야. 자기네 기술로 못 뺄 정도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인증을 해줬어. 그래서 유명해졌어. 인증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인증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좀 더 나은 해킹 툴로 공격을 하니까 대번에 뚫렸잖아. 그래갖고 거기 있는 회원들 뭐 1000만 명 정보가 뭐 해외로 나갔느니. 인증 받은 줄 알고 했는데 처음만 인증을 받았지 그 애는 인증을 이제 유지를 안 한 거지. 인증을 유지를 안 한 거지. 그 이제 해킹 툴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뚫리면 인증을 안 해주니까 보완을 하라고 하거든. 그런 서비스는 해주니까. 그래서 인증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만 인증을 하고 두 번째는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데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 국민은행 예전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시죠? 국민카드. 그거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좀 처리해 달라고 개발 업체에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담당 직원이 왔잖아. 와가지고 쭉 검사를 하잖아. 테스트를 하잖아. 근데 그 담당 직원이, 외부 업체 직원이 USB 메모리 꽂아놓고 그 안에 사이트에 들어간 개인 회원들 있잖아요. 그걸 싹 복사해서 가져간 거야. 근데 다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 기록을. 담당 업체 직원이 아니면. 근데 이제 구에 좀 뭐가 이상하니까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보를 다 빼간 거야. 왜 빼갔는가 봤더니 야, 너 그런 업무 한다며. 그러면 정보 좀 빼서 한 개당 얼마씩 줄 테니까 좀 마케팅 해야 되니까 빼다오 그랬나 봐. 아는 사람이. 돈 받고 한 거래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런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컴퓨터들은요 USB 메모리를 못 꽂게 돼 있어요. 꽂아도 인식이 안 돼요. 개인정보를 빼갈까봐. 그리고 외부로 어디로 넘길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원천 차단돼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프린터기를 인쇄해서 가지고 왔어. 가방에다가 종이 한 박스 가져와서 2500장 가져와서 계속 인쇄를 한 거야. 그래서 인쇄된 종이 내용을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는 프린터기는 몇 장이 인쇄되는지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인쇄 용지가 많이 인쇄가 된 거지. 용지는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거기 있는 용지는 안 건드렸지만 프린터기 안에는 인쇄 카운터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인쇄되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이상으로 인쇄가 되면 인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잘못 고장나요. 그런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누가 인쇄를 하지 봤더니 외주 업체인 사람이 와서 인쇄를 해서 뭔가를 싸들고 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 kvstar.com 들어가 보면 여기가 녹색으로 안 뜨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녹색으로 뜨는데 얘는 또 안 뜨더라고. 그럼 어차피 일로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클릭하면 오류가 하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류가 하나 가짜들은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무조건 뭐를 하라는 거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는 거지. 로그인 하려고 그랬더니 뭐 점검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십시오. 뭐 보안카드를 입력하십시오. 그 입력 안 하잖아요. 이체할 때만 하잖아. 보안카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할 때 쓰는데 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냐고. 가짜지 가짜. 그리고 이런 캐시박스들 아시죠? 은행에 있는 캐시박스 말고요. 이 밖에 나가면 다른 건물에 있는 거 있잖아. 편의점이나 이런데. 거기에 카드 복제기가 붙어있는 캐시박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나서 내가 인출을 하려고 그래. 서비스를 받으려고. 현금을 빼내려고. 근데 에러가 나. 네트워크 오류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십시오. 계속 좀 있다가 꽂아보면 또 오류가 나니까 에이 안 해. 딴 데 가서 하잖아. 그 사이에 카드가 복제된 거예요. 카드가 복제된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캐시박스에서 돈을 인출하실 때는 그 은행 캐시박스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셔야 돼. 그것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거기도 문구 써 있어. 카드 복제기가 있는 경우 있으니까 유의해서 잘 보라고 이렇게.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내 돈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신용카드를 썼어. 그럼 이건 내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래? 은행에서 알았어요. 잡아줄 테니까 카드값은 내시라고 그러지. 카드값은 내야 돼. 내 명의로 쓴 거니까 카드값 내고 범인 잡으면 그놈한테 돈 받으면 된다 이거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어? 클릭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클릭해야 되는 건지 안 하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은행 업무 같은 거 가실 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은행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쓰는 사이트는 집에 따로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 제가 쓰는 업무 은행들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에 무슨 제일은행, 농협, 국민은행 다 카드사도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놔서 전 글로 들어가요. 여기서 국민은행 이렇게 검색 안 하고 이렇게 검색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주소를 외워서 아니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은 거를 가지고 즐겨찾기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 정도면 가짜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잖아. 모른다고 솔직히 어느 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니까. 위험스러운 거죠. 예.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건 이제 인증을 안 받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USB 메모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USB 메모리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USB 메모리 이렇게 제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안 뜬대? 내 컴퓨터에 가면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윈도우 10에는 이게 나와요. 분리하기. 윈도우 10에는 있는데 윈도우 7은 없네요. 그럼 천상 여기 가서 요거 여기 있네. 요거 꺼내기 이렇게 누르면 장치가 하나 분리가 됐고 또 얘를 클릭해 가지고 제거하기. 그러면 이거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빼셔도 돼. 이렇게 쑥 빼셔도 돼. 고장 안 나요. 그런데 막 복사 붙여넣기를 한참 했잖아. 붙여넣기가 딱 끝나자마자 빼면 안 된다고. 마무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를 만지면 꺼끌꺼끌하고 다칠 수가 있잖아요. 거칠어서. 거기를 마감을 안 돼 있잖아. 근데 컴퓨터는 복사 붙여넣기 딱 끝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안에서 미세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거 명령을 걸었을 때 제거가 되면 완료가 된 거니까 빼도 되지만 제거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뭐야? 기다려 달라는 얘기야.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빼시면 위험해요. 근데 저는 아까 좀 전에 꽂아놓은 지 오래됐잖아. 뭐 복사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빼도 된다고. 그런 거는 눈치껏. 그래서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핸드폰도요, 꽂아갖고 쓰시다가 계속 작업하고 있던 거 빼면 안 되겠지. 작업 중에는. 작업이 아까 끝났잖아. 한 10분 됐잖아. 그럼 빼셔도 된다고. 그런데 이 USB 메모리를 빠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얘를 지금 USB 메모리보다 더 빠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USB 메모리 가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가셔가지고 잠깐만 어디더라?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속성, 여기 있다. 향상된 성능.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잡해요. 내 USB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저 아래에 있는 속성,
다시 내려놓고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여기 센디스,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SSD니까 이건 건들면 안 되고요. 여기 여러분 USB 메모리가 있을 거라고. 얘를 선택하고 속성. 이때 정책에 가보시면 빠른 제거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빠른 제거 기본값.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우리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향상된 기능 성능으로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얘 더 좋지. 체크하면 요거 장치에 쓰기 캐싱 사용이라고 하셔야 돼.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확인해서 쓰시는데 복사 붙여넣기 끝났다고 해서 속 빼면 그건 작살나요. 그 USB 메모리. 요렇게 향상된 성능으로 쓰기 캐시 정책을 이용해서 쓰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반드시 그때는 안전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장치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그 제거를 해서 제거가 됐습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빼야지 그냥 빼셨다가 다음에 꽂았더니 작동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보험. 그 여러분 USB 메모리 그냥 쓰시고 많은 양을 막 보내고 받고 이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른 제거를 하세요. 기본값으로. 그게 나아. 저도 이거를 써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제 습관이 그냥 훅 빼는 습관이라 한번 뺐다가 아주 애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뭐 10배 20배 빨라지는 게 아니잖아. 조금 더 빨라지는 거지 뭐. 귀찮더라고. 그냥 그래서 기본값으로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USB 메모리를 빠른 거를 쓰셔야지. 요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건 아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안전 제거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제거가 되는 거고, 복사하는 거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건데, 자, 복사 붙여넣기도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많은 양의 USB 메모리 데이터를 제가 수업 때 나눠드려요. 정비반 말고 유튜브 반에서는. 그럼 이 유튜브 반에서는 이 데이터를 복사해 가셔야 되는데, 복사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복사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복사 눌러서 컨트롤 C 누르고 이쪽에다가 컨트롤 V 누르면 가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죠. 어디 갔어?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 이렇게. 그럼 복사가 되는 거야 지금. 끌어다 놓으면.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복사 붙여넣기인데, 예. 자, 복사하고 나서 저쪽에 붙여넣기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쵸? 이건 아실 거라고. 제가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지만, 복사하고자 하는 폴더나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간다 이거지. 이 주의사항.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되고,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복사가 돼요. 드래그 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아니면 또 다른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내 USB 메모리를 옮겨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이브죠, 당연히. 다른 드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그해도 복사가 되지만, 이런 경우 여기 내문서가 있었는데 이 내문서를 보다가 얘를 모르고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렇게 옮겨놨어. 드래그 했잖아요. 사라졌어. 근데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알면 실행 취소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사라진 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예. 그 다음에 드래그 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건 복사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드래그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동을 끌고 가는 거. 이때 쉬프트를 누르면 이동이란 뜻이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란 뜻이에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는 끌고 가면 이동이고 무조건 사라져 버려요. 옮겨가니까.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복사가 되고. 작업이 끝나면 그냥 빼서 제거해도 무방한데 예. 안전 제거를 하면 안심이지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빼면 위험하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USB 메모리 빠르게 사용하는 거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 써보니까 그렇게 빠른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본 값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빠른 장치를 사용하면 좋다 이거지. 빠른 장치란 말이 뭐예요? USB는 2.0이 있고 또 USB 3.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B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3.1 Gen 2가 있대요. Gen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3.2 Gen 2?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막 복잡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야. 2.0은 속도가 480 Mbps. 그러니까 초당 메가니까 100만이죠? 100만, 1000만, 억, 4억 8천만 개의 신호를 보내는 거고 3.0은 좀 더 많아요. 5000 메가bps고 3.0이나 3.1 Gen 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3.1도 있고 3.1 Gen 2도 있고 또는 3.2 Gen 2도 있더라고요. Gen이라는 건 뭐 제너레이션 1세대 2세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n 2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만이 나와요. 첫날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네. 그 다음에 이제 썬더볼트는 지금 썬더볼트 3까지 가는데 얘는 4만이죠. 4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지. 그러니까 3.0, 3.1, 3.2 하여튼 얘네들은 빨간색입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썬더볼트 3는요 C타입이에요. C타입으로 생겼으니까 대략 아시겠죠? 어떤 모양인지. 거기에 번개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썬더볼트 3는. 일반 C타입은 번개 표시가 없고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C타입은 번개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 데이터를 전송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러니까 썬더볼트 전용 외장 하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이런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라는데 비싸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잠깐만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에 메인보드를 잠깐 볼게요.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를 보시면
저렴한 메인보드도 있고 비싼 메인보드도 그 있을 거예요. 요거 좀 비싸 보이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비싸 보이는 메인보드를 클릭해서 메인보드 뒷면을 좀 보려고 그래. 뒷면 여기 하늘색들이 보이잖아요. 하늘 요거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이 뭐로 되어 있나? 3번 젠2 3.2 젠1이네. 이건 젠2 4번이 어느 거야. 4번 요게 젠2 C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A타입 C타입. 5번은 뭐라고 했어? 5번은 이거 젠2 3.2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3.2 젠1이 뭐야? 3.1 젠2인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에 3.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3.1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얘는 3.1인데 얘는 젠1일 거란 말이야. 어떤 건 젠2라고 적혀 있고 3.1 젠2 젠2는 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노트북에는 젠2가 있거든. 거기다 꽂으면 만으로 가는 거고 이 강의실 꽂으면 5000이고 차이는 좀 나겠지만 그래도 빠르지. 요런 걸 보고 사시는 거야. 요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사시는 거지. 여기 지금 저장 공간 말고 확장 슬롯 뭐 요런 거 그래픽 카드 연결하고 USB가 3.2 젠2 여기 3.2 젠2 또 3.2 젠1 3.2 젠1 A타입이래. A타입이 뭐예요? 납작한 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꽂는 거. C타입은 또 옆에 옆구리가 동그란 거. 그건 뭐고. 아, 인식은 해요. 느리지 대신에. 아무리 얘 좋은 걸 여기다가 느린 거를 꽂으면 어떻게 돼? 그냥 느린 거예요. 여기에 맞는 거를 꽂아야 빠른 거지. 여기다 맞는 거를 꽂아야.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USB 3.0 방식을 여러 개를 쓰는데 이렇게 허브를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 개 꽂게끔. 왜냐면 저 뒷면에다 꽂으려니까 허리도 숙여야 되고 불편하고 해서 이렇게 허브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4개를 연결해서 꽂을 수 있으니까. 허브도요. 일단 3.0은 지원해야죠. 2.0 허브 말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요. 허브를 볼게요. 허브. USB 허브를 찾아봐야 되는데 쿨러 USB 허브 여기 있다. USB 허브. 요거 보세요. 요거는 3.0하고 2.0하고 연결돼 있대. 3.0도 있고 2.0도 있대. 요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색인 걸 봐선 3.0인 것 같은데 여러 개를 꽂아야 되죠. 여러 개를 꽂게끔 되어 있는 허브를 사야 된다고. 이거 보고 사셔야 돼. 그냥 사시면 안 돼. 자,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검은 거는 2.0이고 파란 거는 3.0이네. 파란 거 3.0 3개, 2.0 하나. 예, 그렇게 되어 있네. 아, 이건 충전하는 거래. 충전. 2.0이 아니라 충전 전용인가 봐. 예. 그 다음에 요런 거. 얘는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데 USB 3.0 7개가 있고 여긴 충전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할 때 여기다 꽂아놓고 충전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허브 역할이고. 근데 이 종류별로 보니까 저 위에 뭐 3.1 이런 거 3.1 지원하는 거예요. C타입? 여기 C타입도 있다. C타입 USB 3.0 C타입. C타입을 여러 개 빼 쓰는 게 없더라고. 여러 개를 빼서 쓰는 게 없어. 예. 찾아봐도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일단 C타입을 연결하려면 내 컴퓨터가 C타입이 있어야 꽂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C타입에서 C타입으로 꽂으면 빠르지. 예.
그러니까 제가 쓰는 노트북은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썬더볼트 C타입이 있고 일반 C타입이 있고 다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다 젠2니까 14,000 이렇게 가니까 제가 이런 허브를 제가 쓰는 허브는 17개짜리 10개짜리 하나하고 7개짜리 하고 두 개를 나눠 따로 써요. 그래서 7개짜리에는 마우스, 키보드 왜냐면 노트북 자체에다가는 USB 메모리를 꽂아서 써야 되니까 허브를 하나 연결해서 거기다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거를 여러 개 연결해서 그냥 그거로 다 쓰고 10개짜리 허브는 비상용으로 뒀다가 여러 개를 복사할 때 USB 메모리를 복사해서 수업 시간에 사용할 때는 USB 메모리 10개를 동시에 꽂아가지고 명령을 줘서 복사를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래도 요즘 이제 C타입이 많이 나와요. 썬더볼트 지원이 되는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단가는 비싸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런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사실 때 요즘 노트북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터페이스가 지원이 되느냐, C타입이 지원이 되느냐,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당연히. 우리 큰애가 저번에 노트북을 사온 걸 보니까 썬더볼트 2개하고 C타입이 2개가 4개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넓적한 USB를 꽂을 데가 없어요. 꽂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C타입을 꽂아서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야 돼. 허브를 주더라고. 판매해서 그걸 주더라고, 그렇게. 그다음 인터넷도 못 꽂아요, 선을. C타입이 안 들어가죠, 인터넷선이. 그러니까 이 C타입에서 인터넷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또 젠더를 주더라고요. 세트로 다 주긴 주더라고. 그런 노트북은 한 300가. 모니터 터치도 되고, 모니터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눕혀놓고 쓸 수도 있고, 비싼 거를 터치펜도 이렇게 갖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럼 뭐, 알아서 지가 쓰겠다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다 이런 걸 올려놓는단 말이야.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제 밴드. 이 밴드 와서 보세요.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돼. 그냥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놨어. 회원가입하면 뭐 더 좋겠지만은. 그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보정하는 요령. 그 다음에 뭐 단풍 좋은데 뭐 이거 광합성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오하라식 시각장애인이에요. 중도장애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주문 도와드릴게요, 감사드려요. 이게 잘못된 거래네. 감사합니다가 맞는 거지 감사드려요는 잘못된 표현이래. 주문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문해 주세요 라고 해야 맞고.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모니터. 제가 이런 거 모니터 하나 사고 싶어서 좋은 거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보시라고. 150만 원이더라고. 이건 영상 편집용 모니터. 일반 문서 작성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건데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제가 여기다 걸어 놓는 거예요. 보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전달을 못 해드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시라고 좀 해드리는 거죠. 오늘 많이 적었네요. 집에 가서 복습 좀 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잡스러운 기능이라 그랬잖아.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도 안 가르쳐 주잖아, 이런 게.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재 꼭 갖고 오세요. 교재를 갖고 또 설명드릴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